평일 낮에도 서울 성수동 빵집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 경제 유튜버가 직접 차린 빵 팝업 스토어입니다. 빵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우리는 이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실제 판매 중인 소금빵과 베이글은 990원으로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빵값도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싸게 판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다른 빵집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도 확산했습니다. 실제 지난 7월 빵 물가는 5년 전과 비교해 40%에 육박하게 오르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은 정말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걸까? 소금빵을 2,500원에 파는 A씨 사례를 따져봤습니다. 재료비 800원과 임대료, 인건비 등 부대 비용을 빼면 제품 가격의 10%인 250원 정도가 남습니다. 펑플레이션을 잡겠다 하면서 이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팔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부각이 되니까. 일회성 이벤트로 책정된 가격엔 임대료와 보험료 같은 고정 비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990원을 1년 내내 가면 진짜 그건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다만 그분은 300만이라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잖아요. 단순히 그 사람하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해당 유튜버는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긴 남는데 거의 잘 안 남죠. 많이 팔려야 돼요. 많이 팔리지 못하니까 자영업자분들이 그 가격을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앞서 공정위가 비싼 빵값의 원인은 복잡한 식재료 유통망과 부대 비용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은 만큼 전반적인 가격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성심당은 사람들이 성심당 얘기를 많이 해요. 성심당은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 파냐? 맞아. 성심당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거긴 베이커리가 아니에요. 빵 공장이에요. 공장이죠. 네. 빵 공장이고 자기 건물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건물주라는 것이.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전 시민들만 거기서 성심당을 사 먹냐? 지금 전국에서 몰려가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국 네. 그래서 대전역 KTX에서 성심당 임대료 3배 올리려고 했다가 난리 났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판매량인 거예요. 예. 그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심당이 참고로 그 영업이익이 네. 그 SBC 그러니까 파리바게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사실 어지간한 베이커리들 영업이익률이 네. 6%대입니다. 6%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기 위해서 제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업종을 예를 들자면은 카페가 보통 8%고요. 한식이 보통 9에서 10% 정도입니다. 네. 근데 빵 공장 하는 데가 6% 남는다고요? 아니요, 이게 베이커리들 일반적인 네, 베이커리들? 빵집이. 네. 네. 근데 진짜 성심당 얼마 안 같은 경우는 남는다. 네. 네. 성심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렴하게 파는 게 가능하죠. 이게 수요가 많다는 게 또 왜 중요하냐? 보통 제조업에서 가장 힘든 일이 근데 힘들지만은 외부 사람들한테 눈에 안 띄는 어려운 일이 세 가지가 있다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공정 관리고 두 번째가 물류고 세 번째가 재고 관리거든요. 재고가 힘들죠. 재고가 재고가 맞아. 진짜 힘들다요. 네. 재고는 다 비용이니까. 근데 빵집들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그만큼 안 받쳐주면은 그거 다 폐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식품들이니까 폐기되면 못 팔아요. 재고를 못 남겨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재고에서 폐기되는 그것도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 팔아서 30만 원 남은 것 같은데 이 재고 때문에 한 20이 거기서 까여버려.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예. 성심당은 사실 그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원래 재고 옛날에 남던 거는 이제 가난한 이웃들한테 이제 그렇게 나눠 기부한다라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재고가 아예 남지 않기 때문에 따로 만들 정도예요. 재고가 0이라는 거는 그만큼 비용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베이커리는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영원히 빵 가격을 이제 낮출 가능성은 없네요. 우리가 이제 구석구석 찾아봐도. 근데 이제 슈카가 지금 그렇게 990원 제시한 한 거는 건, 네. 빵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이 시장의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제시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빵의 수요를 늘리면은 네. 어떻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요소들 얘기하다면은 뭐 슈카도 본인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시장의 규모의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 네. 이런 걸로 귀결되니까 그럼 수요를 키우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뭔가 좀 거부감을 느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슈카는 팝업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팔아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첫 번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슈카가 990원에 파는데 왜 다른 빵집들은 그렇게 못 팔아? 이거 폭리 아니냐? 폭리 취해가지고 얼마나 남겨 먹으려고?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사람들 간에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기고 좀 다툼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사실 슈카도 막 자영업자를 저격해서 너희는 폭리 취하는데 난 이렇게 싸게 팔아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죠, 네. 뭔가 약간 유통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지적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여기는 가능한데 내가 가는 빵집은 왜 안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레임이 확 그렇게 넘어갔어요. 네. 슈카가 만약에 우리 김바비님한테 이렇게 빵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말리죠. 말려요? 저는 말리죠. 왜냐면은 워낙에 현명하시네. 논란 주제니까, 워낙에 논란 주니까. 근데 본인이 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건 그분의 선택이죠. 네. 하지만 슈카는 대단합니다. 그럼요. 대단하게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최근 990원 소금빵으로 빵값 논란 뜨거웠는데요. 프랑스에서도 터무니없이 싼 바게트의 가격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형마트 체인인 리들의 바게트 광고 영상입니다. 바게트 가격이 단 0.29센트, 한화 약 470원이라고 홍보합니다. 보통 1.2유로, 그러니까 한 2,000원 정도가 넘는 바게트의 가격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건데요. 낮은 가격은 신성하다, 대대적인 할인을 알리기도 합니다. toute la chaîne de valeur. Ça veut dire aussi l'agriculture, la meunerie qui est derrière, enfin, et puis tout ce métier. Donc c'est pour ça qu'on parle de concurrence. 일반 빵집들은 원재료만 20센트가 넘어서 대형마트의 공세를 버틸 수가 없다고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400개에서 600개의 바게트밖에 만들 수 없는 일반 빵집에 비해 마트는 10,000개가 넘는 빵을 만들어서 박리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형마트가 바게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하다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빵값 논란 현재 진행형입니다.